만약 여러분이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어머니라면 딸이 재벌가와 결혼하려 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다면요? 62세 박은옥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그녀가 숨겨온 놀라운 비밀은 무엇일까요? 내 손은 빌딩 바닥을 닦아도 내 딸만큼은 2층에서 어깨 펴고 살아야지. 엄마,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살아요. 청소부 어머니가 재벌가를 무너뜨리는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52층 본사 빌딩 앞에 박은옥이 나타났습니다. 62세의 그녀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청소 도구가 담긴 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건물 경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아줌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끝내야 사람들 출근할 때 깨끗하잖아요. 은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10년째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해온 그녀에게 새벽 근무는 일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며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했습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은옥의 머릿속은 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연이는 이 빌딩 32층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한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똑똑한데. 혼자 중얼거리며 바닥을 닦는 은옥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전 7시가 되자 직장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은옥 옆을 지나갔습니다. 대부분은 그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투명 인간 취급이었습니다. 그때 32층에서 내려온 수연이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다 하셨어요? 응, 우리 딸 출근하는 모습 보려고 일찍 끝냈지. 수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세제와 물에 불어터진 손가락들이 마음 아팠습니다. 어머니, 손 많이 상했네요. 괜찮다. 엄마 손이 거칠어도 우리 딸 손만 고우면 되는 거야. 은옥은 딸의 부드러운 손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아르바이트 한 번 시키지 않았습니다. 공부에만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수연이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고 심지어 이 회사 오너 가문의 차남과 연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오빠가 곧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세요. 수연의 말에 은옥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게 될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하지만 은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의 부모들이 청소부인 자신을 어떻게 볼지 불안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은옥은 구내식당 한 구석에서 김밥을 먹었습니다. 직원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수연 팀장 남자친구가 회장님 아들이래? 진짜? 완전 신데렐라네. 그런데 집안은 어떨까? 재벌가랑 결혼하려면 집안도 좋아야 하는데. 은옥은 김밥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 때문에 딸이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오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옥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너희 결혼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수연의 말에 은옥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엄마가 청소 부여도 떳떳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딸만 행복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딸을 위해 평생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옥은 낡은 소파에 앉아 딸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교복을 입고 웃고 있는 수연의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내 손은 빌딩 바닥을 닦아도 내 딸만큼은 위층에서 어깨 펴고 살아야지. 은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닥쳐올 시련이 얼마나 클지, 그리고 자신에게 그 시련을 이겨낼 놀라운 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수연이는 엄마와 함께 강남의 고급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은옥은 평생 가본 적 없는 화려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수연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손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부부가 보였습니다. 수연의 예비 시부모인 한미정과 김 회장이었습니다. 한미정은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김 회장은 수입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의 시선은 은옥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은옥이 입은 것은 백화점에서 산 평범한 정장이었습니다. 앉으시죠. 김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어색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한미정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연이 엄마 손을 살짝 눌러주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미정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청소요? 어디서요? 저희 회사 본사 빌딩에서요. 김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한미정의 얼굴이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회사 건물을요? 한미정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시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을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우리 건물을 청소하시는 분의 딸이 우리 아들과 한미정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 말 속에는 깔보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물론이죠. 열심히 사시겠죠. 하지만 우리 가문은 전통이 있어요. 김 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해왔습니다. 문중에서도 명망 있는 집안이고요. 은옥은 숨이 막혔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어머니,
수연이 울먹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옥은 딸을 위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준이는 좋은 아이예요. 하지만 결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문제죠. 한미정이 찬찬히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집안은 더욱 그렇고요. 이해하시겠죠?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연 씨는 좋은 아가씨예요. 하지만 집안 배경이 김 회장의 말에 수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그만 말씀해 주세요. 수연아, 앉아. 은옥이 딸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딸이 더 상처받을까봐 걱정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해요. 우리 아들에게 맞는 며느리요. 한미정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청소부 집안의 딸이 과연 우리 가문에 어울릴까요? 그 순간 은옥의 가슴속에서 뭔가 끓어올랐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까지 모욕당하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청소부라서 딸에게 누가 되는 것 같네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수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차갑게 끝났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은옥은 딸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은옥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을 그렇게 무시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을까요? 은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상견례 다음 날 아침, 은옥은 평소처럼 새벽 4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경비원이 은옥을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박 아줌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요? 딸이 우리 회장님 아들이랑 사귄다면서요? 진짜예요? 은옥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예요. 은옥은 얼버무리며 청소 도구를 끌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32층에 도착해 청소를 시작하자 직원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수연 팀장 엄마래. 진짜? 청소하는 아줌마가? 어떻게 재벌 아들이랑 사귀지? 신분이 안 맞는데. 은옥은 걸레질을 하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찰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수연 팀장, 어머님이 여기서 청소 일하신다면서요? 김 대리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요?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떻게 회장님 아들과 업무나 하시죠? 수연이 딱딱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문은 더욱 커졌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은옥이 혼자 밥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사람 딸이 재벌가랑 결혼한다며? 청소부가 무슨 재벌가와? 말이 안 되지. 돈도 없으면서 어떻게 사귀나 몰라. 분수를 모르는 거 아니야? 은옥은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험담은 참을 수 있었지만 딸 이야기까지 나오니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후에 32층을 청소할 때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연이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연아, 왜 그래? 엄마. 수연이 엄마를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청소부 딸이라고. 그런 말 신경 쓰지 마라. 은옥이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민준 오빠도 요즘 연락이 뜸해졌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나 봐요. 수연의 말에 은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자신 때문에 딸이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옥은 한미정을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한미정은 친구들과 함께 고급 카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분이 그 청소부 아줌마네. 한미정의 친구가 수군거렸습니다. 딸이 우리 민준이랑 사귄다는? 맞아요. 정말 몰상식한 일이죠. 한미정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옥이 들으라는 듯이요. 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이 정리해줘야죠. 은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화를 내봤자 딸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은옥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연아, 엄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수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일을 알아볼까? 청소일 그만두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수연의 말에 은옥은 눈물이 났습니다. 착한 딸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옥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할까요? 내가 청소부라고 해서 내 딸까지 무시당할 이유는 없는데. 은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은옥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그들을 모두 놀라게 할 엄청난 무기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오빠 집에서 차례 지내러 오라고 하는데요. 은옥은 망설였습니다. 상견례에서 받은 차가운 대우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정식으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오빠가 부모님을 설득해 보겠다고 했거든요. 수연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가자. 추석 당일 은옥과 수연은 강남구에 있는 김 회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압도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미정이 차가운 미소로 맞았습니다. 거실에는 김 회장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수연이 어머니세요. 한미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그 유명한 청소부 아주머니시군요. 김 회장의 형이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옥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옥입니다. 힘든 일 하시는군요. 고생 많으시겠어요. 김 회장의 형수가 동정하는 척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우월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 은옥은 구석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계속 따라왔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듯 신기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차례 끝났으니 이제 음식 차리죠. 한미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수연이 어머니도 도와주세요. 일 잘하시잖아요. 은옥은 부엌으로 따라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모두 앉아서 지시만 했습니다. 저기 그릇 좀 닦아주세요. 청소 전문가시니까 깨끗하게 해주실 거죠? 김 회장의 형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옥은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친 손이 차가운 물에 시려왔습니다. 우리 집 바닥도 좀 닦아주시면 안 될까요? 평소에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한미정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요. 그때 한미정이 걸레를 들고 왔습니다. 청소일 잘하시니 이거 닦아보시죠. 우리도 배워야죠. 모든 시선이 은옥에게 집중됐습니다. 수연이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왜? 어머니가 하시는 일인데 뭐가 문제야? 한미정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어서 그래요. 김 회장의 형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요. 평소에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닦으시는지 구경해 보고 싶네요. 은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걸레를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자존심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안 하셔도 돼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은옥이 걸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딸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 굴욕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둘러서서 구경했습니다. 마치 구경거리라도 되는 것처럼요. 오, 역시 전문가시네요. 손동작이 다르네. 우리 집도 좀 와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조롱하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수연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자리를 뛰쳐나갔습니다. 수연아. 은옥이 걸레를 내려놓고 딸을 쫓아갔습니다. 복도에서 수연이 벽에 기대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를 이런 자리에 오게 해서. 괜찮다. 엄마는 괜찮으니까 울지 마라. 하지만 은옥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이렇게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 결혼 포기할까요?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수연의 말에 은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는 내 딸을 짓밟게 두지 않겠다. 그날 밤 은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할까요? 이제는 정말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옥은 방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눈물 흘리며 결혼을 포기하자고 할 때 마음이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은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안방 구석으로 갔습니다. 오래된 장롱 뒤에 숨겨둔 금고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금고였습니다. 낡은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번호는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온 것은 수십 장의 서류 뭉치였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한건설 주식 증권 5만 주. 두 번째 서류를 받습니다. 삼성전자 주식 증권 3만 주. 세 번째, 네 번째 서류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모두 주식 증권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은옥은 놀라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서류들의 가치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서류 더미 아래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들이 나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땅 300평, 서초구 반포동 상가 건물, 제주도 토지 1000평. 은옥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이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해. 이 서류들을 잘 보관해둬. 우리 수연이를 위한 거야.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 친정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야. 수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줘. 은옥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뒀던 것입니다.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해방 후 부동산 사업으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남편도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은옥은 다시 서류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대성그룹 주식 증권 15만 주. 대성그룹, 바로 김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수연이가 다니는 회사, 그리고 은옥이 청소하는 그 회사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될까? 은옥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봤습니다. 대성그룹 주가는 주당 8만 원이었습니다. 15만 주면 계산해 보니 120억 원이었습니다. 은옥은 깜짝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다른 주식들도 검색해 봤습니다. 대한건설은 주당 12만 원, 삼성전자는 주당 7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까지 합치면 총 재산이 3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였다고? 은옥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청소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온 자신이 사실은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남편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절대 남에게 말하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해. 남편은 딸이 돈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것을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키우라고 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모욕당하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야. 은옥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성그룹 주식이었습니다. 15만 주면 김 회장보다 더 많은 지분이야. 김 회장 가족이 가진 지분은 총 12만 주였습니다. 은옥이 더 많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내가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네. 은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다 했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걸 각오였습니다. 김 회장님, 한미정님, 이제 누가 진짜 주인인지 보여드리죠. 은옥은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계획이었습니다. 청소부 박은옥은 끝났습니다. 이제 대성그룹 최대 주주 박은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옥은 평소와 다른 옷차림으로 나섰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가방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를 하러 가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구에 있는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유명한 변호사 최민석을 만나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옥입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최민석 변호사는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제가 가진 주식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요. 은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대성그룹 주식 증권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대성그룹 주식이군요. 몇 주나 가지고 계신가요? 15만 주입니다. 최민석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만 주요? 정말입니까? 네, 여기 증권을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짜였습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현재 대성그룹 김 회장 일가가 가진 지분이 12만 주인데요. 그럼 제가 최대 주주인가요? 맞습니다.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분입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남편이 숨겨뒀거든요. 은옥이 남편의 편지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가 편지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남편분이셨네요. 그런데 왜 지금 나서시려는 거죠? 은옥이 지금까지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딸의 결혼 문제부터 추석날의 굴욕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정말 심한 일을 당하셨군요. 최민석 변호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지분이면 김 회장 일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이런 흥미진진한 사건을 놓칠 수 없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은옥은 두 번째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경제 전문 기자 이정훈을 만나러 갔습니다. 박은옥 님이시군요. 전화로 말씀하신 제보가 뭔가요? 이정훈 기자는 30대 후반의 매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대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옥이 주식 증권을 보여주자 기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네, 확인해 보세요. 이정훈 기자가 컴퓨터로 주주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박은옥님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거 완전 특종이잖아요. 제가 청소부인 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은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모욕당하는 건 참을 수 없습니다. 은옥이 지금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자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김 회장 일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요? 네, 추석날에는 걸레까지 들고 와서 바닥을 닦으라고 했어요. 정말 어이없는 일이네요. 자기들보다 더 많은 지분을 가진 분을 그렇게 대하다니. 이정훈 기자가 분개했습니다. 언제부터 기사를 쓸 수 있나요? 내일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어떤 증거요? 김 회장 일가의 다른 비리들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다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기자가 노트북을 켜더니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있네요. 대성그룹 횡령 의혹, 탈세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도 함께 조사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는 원래 기업 비리 전문 기자거든요.
이정훈 기자가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은옥님, 이번 일로 한국 재벌가들의 오만함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실을 나서며 은옥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믿을 만한 동맹들을 얻었습니다. 저녁에 수연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 안 나오셨다면서요? 응, 좀 볼 일이 있어서. 괜찮으세요? 몸이 아프신 건 아니죠? 아니야, 건강해. 걱정하지 마라. 은옥은 아직 딸에게 진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저 민준 오빠랑 헤어지려고요. 왜?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엄마가 계속 모욕당하시는 걸 볼 수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라. 은옥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곧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무슨 뜻이에요? 곧 알게 될 거야. 엄마를 믿어라. 전화를 끊고 나서 은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동맹들이 있었으니까요. 3일 후 이정훈 기자의 기사가 경제신문 일면에 실렸습니다. 대성그룹 최대 주주는 청소부였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은옥의 지분 보유 현황부터 김 회장 일가가 저지른 모욕적인 행동들까지 자세히 보도됐습니다. 김 회장은 아침 일찍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신문 보셨어요? 뭔 소리야? 김 회장이 신문을 펼쳐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청소부가 우리보다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날 오후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김 회장과 한미정, 그리고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해 봤나? 네, 주주 명부를 확인해 본 결과 박은옥님 명의로 15만 주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가 최대 주주가 아니라는 말이야? 그렇습니다. 한미정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주식을 가져? 분명 불법으로 취득한 거야. 조사해봐. 김 회장이 주먹을 탁자에 내리쳤습니다. 그날 저녁 김 회장은 언론사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님, 우리가 평소에 잘 지내지 않았나요? 그 박은옥이라는 사람 좀 알아봐 주세요. 청소부가 3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 수상한 구석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부터 언론 공작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부 박은옥, 재산 출처 의혹 제기, 300억 원 재산의 비밀, 불법 취득 가능성, 대성그룹 주식 매입 경위 수상해.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옥은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은옥을 보는 시선이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박 아줌마, 정말 그 많은 돈이 있어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신문에서는 불법이라고 하던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옥이 해명하려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회사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연 팀장 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김 대리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 돈을 모으셨을까요? 참 신기해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엄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왜?
민준 오빠가 연락도 안 받아요. 회사 사람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수연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신문에서는 엄마가 사기꾼이라고 하고 이 결혼은 끝난 것 같아. 은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딸을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에서 은옥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박은옥 씨 재산 취득 과정에 대해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 재산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은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증거 서류들을 모두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은옥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최민석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서류가 합법적이니까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먼저 더러운 수를 썼으니 우리도 맞대응해야죠. 최민석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훈 기자와 함께 김 회장 일가의 비리를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은옥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동안 조용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세상에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하지만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연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꼭 이겨낼게. 은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승부가 남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성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 왔습니다. 김 회장은 이번 기회에 은옥의 주주 자격의 문제를 제기해서 완전히 매장시킬 계획이었습니다. 오전 10시 52층 이사회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김 회장과 한미정도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 사기꾼을 완전히 끝장내자. 김 회장이 한미정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온 것은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은옥이었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뒤에는 최민석 변호사와 이정훈 기자가 따라왔습니다. 여기는 관계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요. 김 회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은옥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로서 이사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죠. 최민석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박은옥 씨의 주식 보유 증명서와 모든 법적 서류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원들이 서류를 돌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입니까? 법무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모든 서류가 정당하게 취득된 것입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회장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말도 안 돼. 청소부가 무슨 돈이 있어서. 김 회장님, 은옥이 차분하게 끼어들었습니다. 30년 전 제 남편 박철수가 이 회사 창립 멤버였다는 것 기억하시나요? 김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회장님 아버지께서 제 남편에게 주식을 나눠주셨죠. 은옥이 오래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촬영은 안 됩니다. 한미정이 소리쳤습니다. 공개 이사회니까 촬영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최민석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김 회장님 일가의 횡령 증거입니다. 뭐라고? 김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난 5년간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들입니다. 변호사가 차례대로 서류를 읽어나갔습니다. 골프장 건설비 50억 원, 개인 별장 구입비 30억 원, 해외 도박 자금 20억 원. 임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탈세 증거입니다.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서 세금 100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한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거야. 조작이 아닙니다. 이정훈 기자가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도 있습니다. 김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세무서 놈들 어떻게 넘어갔나? 돈 더 줘야 하나? 이건 불법 도청이야. 김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최민석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사회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김철수 씨, 횡령과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이게 무슨? 6개월 후 따뜻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빌딩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우아한 정장을 입은 은옥이었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은옥은 빌딩을 올려다봤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새벽에 청소 도구를 끌고 들어가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수고하세요. 은옥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예전 청소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2층에 도착했습니다. 수연이가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층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우리 딸, 오늘도 예쁘네. 어머니야말로 정말 멋지세요. 모녀가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팀 회의는 잘 끝났어? 네, 신제품 마케팅 전략 발표했는데 임원들이 칭찬해 주셨어요. 역시 우리 딸이야. 은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동료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수연 팀장 정말 훌륭해요. 능력도 뛰어나고 성격도 좋아서 모든 직원들이 좋아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모녀는 임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6개월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일이네요. 그러게 말이야. 은옥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김 회장님과 한미정 씨는 어떻게 됐어요? 김 회장은 징역 5년 선고받았고 한미정 씨는 집행유예야. 그래도 벌은 받는구나. 수연이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민준 오빠는 어떻게 지내요? 은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연락하고 있어요. 부모님 일로 정말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좋은 사람이네.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에 은옥은 회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경영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는데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사기도 많이 올랐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이전 경영진과 달리 직원들을 배려하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은옥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은옥은 1층 로비를 거쳐 나갔습니다. 예전에 청소하던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한 분이 지나갔습니다. 은옥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청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인사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은옥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자신도 한때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온 은옥은 수연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숨지 말고 살아요. 수연이가 엄마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 30년 동안 숨어서 살았지만 그 덕분에 내가 제대로 자랄 수 있었어. 은옥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 때 나타날 수 있었고, 엄마 정말 대단해요. 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었단다. 두 사람이 걸어가는 뒤로 유리 빌딩의 석양이 비쳤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모녀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글쎄, 회사 일도 해야 하고, 너 결혼 준비도 도와줘야 하고. 엄마, 수연이가 부끄러워하며 엄마를 밀었습니다. 민준 오빠가 정식으로 다시 프로포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해야겠네. 은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걱정 없어. 엄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은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두 사람이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길가의 벚꽃이 바람에 날리며 축복하듯 흩어졌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에서 대기업 회장이 된 은옥, 그리고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은 수연. 모녀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박은옥 씨와 수연 씨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시청하실 수 있어요. 댓글로 오늘 주인공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